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에 사는 28세 지훈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훈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출근길 용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지훈아, 밥 먹고 가야지. 엄마, 나 바빠요. 나중에요. 그 나중이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상상도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항상 출근하는 지훈의 주머니에 작은 용돈을 찔러 넣어주셨다. 밥이라도 사 먹어라.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따뜻함을 지훈은 깨닫지 못했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 지훈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두었다. 퇴근하고 늦게 오더라도 꼭 먹어. 하지만 지훈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그냥 잠들기 일쑤였다. 엄마, 이제 나도 성인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엄마 마음이야.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언젠가부터 지훈이 차가워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회사에서 승진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주말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얼굴 좀 보자 라고 말했지만 지훈은 나중에요 엄마 라는 말만 남겼다.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지훈이 집에 있는 날이면 아버지는 무뚝뚝한 얼굴로 신문을 넘겼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식탁.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오랫동안 알아왔던 병이 악화된 것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바쁘다는 이유로 병문안을 자주 가지 않았다. 엄마, 나 진짜 바빠.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꼭 갈게. 그래, 아들, 건강만 챙겨.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점점 야위어 갔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시간 그녀는 아들이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만 바라보며 웃었다. 엄마, 나중에 봐요. 그 나중이 끝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 오래된 3층짜리 빌라. 지훈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의 부모님은 늘 그를 사랑으로 감싸줬지만 지훈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어릴 때부터 지훈의 아침은 어머니의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지훈아, 밥 먹고 가야지. 부엌에서는 된장찌개의 진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고 갓 지은 따뜻한 쌀밥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다.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엄마, 오늘도 된장찌개야. 그래, 우리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잖아. 근데 요즘은 좀 질리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투정을 듣고도 웃으며 국자로 된장찌개를 한 그릇 더 퍼주었다. 그래도 엄마가 해준 밥이 최고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지훈은 매일 아침을 먹는 게 귀찮았다. 회사 출근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그냥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서 먹는 게 더 편할 것 같았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먹을게. 어머니는 아쉬운 듯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출근길에 간식이라도 챙겨가라. 지훈이 대충 입고 나가려 하면 어머니는 늘 손에 뭔가를 쥐어 주었다. 이거 먹고 다녀. 출근길에 허기지면 안 돼. 삼각김밥 바나나, 초코바 같은 간단한 간식이었다. 솔직히 귀찮았지만 어머니의 정성을 거절할 수도 없었다. 알았어, 엄마. 고마워.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하루. 아버지는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고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어색했다. 하지만 지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표현하는 작은 사랑을 몰랐다. 출근하려는 지훈의 옷깃을 다듬어주고 구두가 다르면 몰래 새 구두를 사서 신발장에 넣어두었다. 어느 날은 지훈이 출근하려는데 주머니 속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다. 이게 뭐지?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넣어두셨지.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지훈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커피 한 잔을 사 마셨다. 지훈은 회사에서 바빴다. 승진을 위해 업무에 집중해야 했고 일 끝나고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었다. 우리 지훈이 얼굴 좀 보자. 엄마, 나 바빠. 주말에 시간 되면 갈게. 하지만 그 주말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신문만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요즘 우리 아들 너무 바쁜 거 아니야? 회사 다니려면 원래 바쁜 거지. 아버지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외로워 보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다. 병원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다.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요? 우리 엄마가 암이라고요?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말했다. 괜찮아. 우리 아들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병세는 빠르게 악화됐다.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가늘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아, 너만 잘 지내면 돼. 지훈은 그 말을 쉽게 흘려보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병문안을 자주 가지 못한 지훈은 후회했다. 엄마, 나중에 갈게.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는 몰랐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졌다. 아들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간호사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힘겹게 속삭였다. 우리 지훈이. 하지만 지훈은 늦었다. 그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눈을 감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지훈은 그 평온함이 너무나도 무서웠다. 엄마, 제발. 그제야 지훈은 울었다. 그토록 바쁘다며 외면했던 가족,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사랑.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없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지훈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손은 차갑지만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엄마, 나왔어. 지훈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다. 엄마, 나왔다고. 일어나 봐. 엄마. 그러나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숨이 막혔다. 왜 이제야 왔을까? 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지 못했을까? 제발 다시 한 번만 엄마 목소리 듣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보, 저녁은 먹었어.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건네던 그 한마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아버지. 지훈이 말을 걸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집 안은 너무 조용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 이 집도 함께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훈은 어머니의 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써 내려간 짧은 글들이 빼곡했다. 우리 지훈이 바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지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줬다. 많이 피곤한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우리 아들 많이 힘들겠지. 언젠가 지훈이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면 좋겠다. 지훈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노트를 덮었다. 왜 이제야 이걸 보게 된 거야?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늘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늘 사랑을 주었는데 정작 지훈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회사를 나가야 했지만 지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출근하려고 하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서류를 보려고 해도 손이 떨려서 글자가 읽히지 않았다. 지훈 씨, 괜찮아요? 직장 동료들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실수가 잦아졌고 결국 팀장은 말했다. 지훈 씨, 당분간 휴가를 쓰는 게 좋겠어요. 지훈은 조용히 짐을 싸들고 회사 밖으로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어머니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다. 집 문을 열자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늘 앉아있던 소파는 텅 비어 있었다. 부엌에는 반찬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제 이걸 먹을 사람도 없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미리 해 두었던 김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훈은 주저앉아 울었다. 엄마, 제발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아무리 애원해도 시간은 돌아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에 부엌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진을 붙잡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더 잘해줄 걸.
당신 밥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 없는데 당신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아버지도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작은 박스를 꺼내왔다. 내 엄마가 너한테 남긴 거다. 박스를 열어보니 작은 손편지와 함께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훈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언제 어디서든 널 응원할게. 이 시계는 내가 태어나던 날 아빠가 사준 거야. 엄마는 이걸 보고 내가 잘하는 걸 지켜봤어. 앞으로도 내가 시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 손목시계를 꼭 쥔 채 지우는 오열했다. 엄마, 나 이제라도 잘할게. 그러나 어머니는 없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지우는 깨달았다.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은 늘 곁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손목시계를 찾다. 그리고 다시 출근길에 나섰다. 그동안 무심했던 회사 동료들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소중함이었다. 지우는 여전히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다. 퇴근 후 문을 열면 익숙한 집안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나 그곳엔 어머니가 없었다. 지훈아, 밥 먹어라.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부엌은 텅 비어 있었고 어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였다. 식탁 위엔 아직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끓였던 국이 남아 있었다. 상한 냄새가 퍼졌지만 차마 버릴 수 없었다. 이걸 치우면 엄마가 정말 사라지는 것 같아. 지우는 국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한참을 울었다. 지우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기 싫었다. 출근 준비를 하려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멍하니 주저앉기 일쑤였다. 회사를 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동료들이 걱정스레 말을 걸어도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지훈 씨, 괜찮아요? 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다가도 어머니가 아침마다 타주던 믹스커피가 떠올랐다. 길을 걷다가도 마트에서 장을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다.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해도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닿을 수 없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아버지도 예전과 달라졌다. 평소 말수가 적던 그는 더더욱 말이 없어졌다. 매일 퇴근 후 거실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지훈이 밥을 차려도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입맛이 없어. 아버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집안에 두 사람은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디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를 위로해 줄 힘조차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점점 말을 아꼈다. 지훈아, 오랜만에 술 한잔 할래?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그는 그저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나 그냥 피곤해. 사실은 피곤한 게 아니었다. 그저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았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거지?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우는 어머니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배터리는 다 닳아 있었지만 충전기를 꽂아 전원을 켜보았다.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냈던 문자들이 가득했다. 우리 아들, 오늘도 힘들었지? 몸은 괜찮니? 지훈아, 바쁘겠지만 밥은 꼭 챙겨 먹어. 시간 나면 엄마 얼굴 보러 와. 그 메시지들은 그가 한 번도 답장하지 않은 문자들이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 화면이 뿌옇게 흐려졌다. 왜 나는 엄마의 마지막 부탁조차 들어주지 못했을까? 왜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을까? 왜 마지막 순간 곁에 있어 주지 못했을까? 그 죄책감은 지훈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렸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낡은 박스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박스를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노트와 함께 여러 개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노트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을 위한 편지. 지우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첫 장에는 어머니가 남긴 짧은 글이 있었다. 지훈아, 엄마는 내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편지 한 장 한 장, 어머니가 지훈에게 남긴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 아팠을 때 밤새 곁을 지켜준 이야기, 첫 출근 날 떨고 있던 지훈을 보며 기도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지훈아, 엄마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요. 그는 박스를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다.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으려 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가 지훈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어머니가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지훈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옷장 속 닛리게 켜진 어머니의 옷들, 부엌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된 양념통, 안방 거울 옆에 놓인 작은 화장품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쓰던 컵이 싱크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걸 치워야 하나. 손을 뻗었지만 차마 닿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녀가 정말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둘 수만은 없었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조금씩이라도 정리해야 해. 어머니가 떠난 후 아버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예전에도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식탁에는 두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지훈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다. 괜찮지는 않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너도 힘들겠지?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네.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힘조차 없었다. 그러나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지훈은 오랜만에 출근을 했다. 책상 위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쌓인 업무 서류들이 가득했다. 지훈 씨, 오랜만이네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다. 네, 이제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다.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사무실 창문을 바라볼 때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우리 지훈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그녀가 늘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퇴근 후 그는 다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장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지훈아, 널 위해 남긴 엄마의 편지. 손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손편지에는 익숙한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내 곁에 없겠지.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해.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대신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지훈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나 어떻게 행복해져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은 지난날을 돌아봤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는 너무 바빴다. 늘 핑계를 대며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엄마, 나중에 봐요.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말했던 나중이 결국 영원히 오지 않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며칠 후 아버지가 지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내 엄마가 남긴 거야. 상자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 이건 어머니가 항상 차고 다니던 시계였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엄마가 처음으로 산 시계야. 엄마가 이 시계를 보고 너의 시간을 지켜봤지. 지훈은 그 시계를 조용히 손에 쥐었다. 이제 이 시간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되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무심하게 지나치던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와의 대화도 늘려나갔다. 무엇보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다. 엄마,
나 오늘은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할게. 그는 시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준 마지막 선물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이었다. 어머니가 떠나신 지 3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 부엌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소리, 방 안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향기, 거실 한쪽에 놓인 그녀의 낡은 슬리퍼.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한데 정작 그녀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이제는 어머니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남긴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지우는 조용히 결심했다. 엄마가 바라던 대로 나도 행복해져야 해. 그것이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약속이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난 뒤 아버지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다. 서로가 슬픔을 견디느라 오히려 가까워질 힘조차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우는 문득 생각했다. 아버지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는 주말 아침 일부러 조금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아버지, 오늘 아침은 제가 차릴게요. 아버지는 놀란 듯이 바라봤다. 네, 저도 해볼게요.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계란을 부치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어머니가 해주던 것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싶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지는 않지만 살아야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지우는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처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 그날 이후 지훈과 아버지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서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던 지훈.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은 후 그는 깨달았다. 나 혼자만 슬픔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했다. 야, 오랜만에 보자.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동안 연락 안 돼서 걱정했어. 힘들겠지만 너무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지우는 오랜만에 웃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도 어머니가 원했던 삶이었겠지. 어머니는 생전에 작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거나 동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곤 했다. 그것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놓지 않았던 일이었다. 우리 아들,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이라도 봉사활동 해봐. 정말 뿌듯해. 예전에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우는 인터넷을 검색해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찾아봤다. 그렇게 처음으로 한 사회복지관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러나 반찬을 받고 기뻐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자 어머니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나도 이제 조금은 당신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하며 지우는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 역시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었고 비슷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저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녀의 말이 지훈의 가슴을 울렸다.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지훈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어머니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삶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지훈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야 엄마가 제게 해주었던 모든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던 것 너무 후회돼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행복해지려고 해요. 엄마가 남긴 선물 덕분에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노트를 덮으며 지우는 조용히 웃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곁에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손목시계를 찾다. 이제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남긴 시간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다. 집을 나서기 전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 엄마, 저 오늘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과 함께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어느 날 지우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이 슬픔을 내 일부로 받아들여야 해.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없기에 그는 그것을 품고 살아가기로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울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를 떠올리며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려 했다.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이전에 지우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회사의 성과를 위해 가족을 등한시했고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나는 어머니가 바랐던 사람이 되고 싶어. 그는 작은 것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내고 있죠? 이제는 눈물 없이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아버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 우리 여행 가요. 여행? 엄마도 생전에 꼭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경주. 어머니는 평생 한 번도 경주에 가보지 못했다. 다음에 꼭 가자 라고 말만 했던 곳. 그러나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미루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와 함께 떠난 경주 여행. 노란 은행잎이 가득한 거리. 조용한 석굴암 앞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다. 내 엄마도 여기 오면 참 좋아했을 텐데. 네, 아버지. 아버지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아들 많이 컸어.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처음으로 술 한 잔을 나눴다.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 네, 아버지. 이제야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어르신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우는 느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분명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겠지. 그는 어머니가 남긴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누군가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지 않을까. 지훈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있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만난 사람이었다. 그녀 역시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었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머니가 남긴 가르침을 소중히 하는 모습이 좋아요.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아온 지훈. 하지만 그녀를 통해 다시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조금씩 행복해지고 있어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다. 작게라도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가게면 좋겠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었다. 지우는 오래 고민한 끝에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기로 했다. 작은 카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차뿐만 아니라 무료로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공간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엄마, 나 이제 당신이 했던 일을 이어가려고 해요. 문을 여는 첫날, 지우는 어머니의 사진을 카페 한쪽에 걸어두었다. 어서 오세요. 그의 첫 번째 손님은 바로 아버지였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제야 그들은 진정으로 어머니를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페가 안정된 어느 날, 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도 잘 계시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씩 행복해지고 있어요.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리고 지우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한 슬픔 없이 웃을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그녀가 남긴 모든 사랑과 함께 이제 지우는 어머니가 남긴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그는 다시 손목시계를 찾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의미였다. 엄마, 저 오늘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는 웃으며 문을 나섰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어머니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는 어머니의 부재가 더 이상 슬픔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지훈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릴 때면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다.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카페. 이제는 단순한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공간.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날이면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물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면서 지우는 문득 깨달았다. 엄마가 남긴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라졌다. 카페에 자주 들러 가만히 지켜보았고 가끔씩은 직접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주기도 했다.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할 일이 있어야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지훈에게 술을 권했다. 한잔할까? 어색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도 이 모습을 보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요. 그렇겠지. 그들은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슬픔을 위로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들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아픔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슬픔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보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우는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그 속에는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문장이 있었다. 지훈아, 내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항상 널 응원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모든 후회와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원했어. 과거의 후회 속에서만 살던 자신과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이제는 과거를 떠나 보내도 될 것 같았다. 카페에서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알게 된 그녀. 그녀는 지훈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갔다. 지훈 씨, 이제는 조금 행복해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과거의 슬픔에 갇혀있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엄마, 저는 이제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됐어요.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왔다. 그날 지우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도 잘 지내고 계시고요. 저도 행복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남긴 가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엄마가 제게 주신 사랑,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그는 편지를 덮으며 조용히 웃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야 정말로 어머니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가 떠난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지우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였다. 오늘도 살아가야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갔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어머니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떠오르는 존재가 되었다.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만들며 어머니가 했던 방식대로 불 조절을 조심하고 밥을 푸면서도 어머니가 알려줬던 방식대로 퍼낸다. 엄마, 저 이제 당신을 추억하는 게 괴롭지 않아요. 그냥 따뜻해요.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성장했다. 이제 지훈의 카페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각자의 사연을 안고 머물다 갔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조용히 카페에 들어와 말했다.
이곳에 오면 참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사실은 나도 얼마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지우는 말없이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렇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었을까? 그는 점점 더 어머니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변했다. 예전처럼 무뚝뚝한 부자는 아니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커피 내려드릴게요. 그래,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 아버지.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내 엄마가 이 모습을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그러게요, 아버지. 과거의 상처를 넘어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봉사활동을 함께 해온 그녀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는 많이 밝아졌네요. 네, 덕분이에요. 과거에 슬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도 아마 기뻐하시겠죠. 네, 분명히요. 그녀와 함께 걸으며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기일이 다가오는 날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아버지와도 잘 지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려고 해요. 엄마가 제게 가르쳐 준 것들 이제는 제가 실천하고 있어요. 엄마는 제 삶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지우는 어머니를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슬픔이 이제는 사랑과 함께하는 감정이 되었다.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도 살아가야지. 그리고 문을 나섰다. 삶은 계속되니까. 이제 지훈의 카페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이곳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운영해 온 결과 이제는 동네에서 마음의 쉼터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사회적 카페 프로젝트. 고립된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퍼뜨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아버지도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 저 이제 더 큰 일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일인데? 엄마가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요.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 내 엄마가 참 좋아했겠구나. 그 한마디가 지훈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다. 이제 그는 어머니가 남긴 가치를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무료 급식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카페에서 소소하게 제공하던 무료 식사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기로 했다. 지역의 작은 식당들과 협력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가진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둘씩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무료 급식 공간이 문을 연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런 곳이 생기다니 정말 감사해요. 여기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네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을 울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수경 씨인가요? 네. 어떻게 아세요? 나는 내 어머니가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이네. 그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쯤 세상에 없었을 거야. 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려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카페 운영자가 아니었다. 이런 공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는 지역의 다른 카페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희망 카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늘려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것이 그가 어머니에게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그의 곁에는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 인연이 깊어진 그녀도 이제는 그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 있었다.
지훈 씨, 요즘 정말 바쁘죠? 네, 하지만 행복해요. 그녀와 함께 카페에서 일하며 그는 점점 더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이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이미 충분히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이제는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생신날, 그는 카페 한쪽에 조용히 앉아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제 엄마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의 사랑을 전하려고요. 엄마가 가르쳐 준 것들이 이렇게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그는 편지를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어머니는 늘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지훈의 삶에는 슬픔보다 사랑이 더 많아졌다. 그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카페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며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오늘도 당신이 남긴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이제 지훈의 카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는 곳이 되었다. 이런 곳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결심했다.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 그렇게 그는 희망 카페 프로젝트를 더 확장하기로 했다. 그것이 어머니가 원했던 세상이 아닐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봉사자들도 늘어났고 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겼다. 이런 공간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 말들이 지훈에게 더 큰 힘이 되었다. 이제 그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도 그 변화를 함께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말없이 카페를 지켜보기만 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직접 커피를 내려주기 시작했다. 아버지, 손님들에게 커피 한 잔 드리시겠어요? 네. 아버지가 내린 커피는 더 따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버지는 점점 카페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갔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어. 어느 날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보고 있지. 이제 지훈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아픔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곁에서 응원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머니의 손목시계를 볼 때마다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그 한마디가 이제는 지훈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오랫동안 지훈의 곁을 지켜봐준 그녀. 이제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되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할까요? 그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을 때 지훈은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는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엄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는 날, 지훈은 마지막 편지를 썼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도 잘 지내고 계시고요. 저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그는 편지를 접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날 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당신이 남긴 사랑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아버지와 함께 꽃을 올리고 조용히 묵념했다.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마치 어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지훈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그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봅니다. 엄마, 저 오늘도 당신이 남긴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작은 사랑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